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 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24%를 차지하고 리얼미터는 32.3%, 미디어 토마토는 29.3%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금의 지지율이 이게 바닥을 찍은 겁니까? 아니면 더 하락 요인이 있는 겁니까? 바닥 지점에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기대로 최저치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총선 결과 여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소통 과제, 또 경제 상황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은 이전에는 주로 타격 포인트가 넓이에 좀 영향을 줬다면 이번에 좀 깊숙이 들어가서 타격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도 이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지 기반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게 그 한 달 사이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49, 35, 25 그래서 한 2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한 일주일 사이에 10%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여야 영수회담을 선제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백기투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보수 패널의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보수의 지지 기반이 흔들렸다기보다는 선거 패배 이후에 국정 운영의 어떤 기조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흐름 속에서 정확한 스탠스를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것이 국정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지점 때문에 대구 경북 그 지지 기반에서 하락기세가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윤 예.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취임 후 지금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대 지지율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국정 동력 마비죠. 우리가 25%의 법칙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이 25% 아래로 내려가면 이른바 레임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대체로 4년 차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25%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만 3년 이상 아주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 마비에 대한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세 가지 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소, 경, 인. 소는 소통, 그다음에 경은 또 어떻게든 경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인사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적극적인 국정 지지율의 회복이 되느냐 마느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과거 대통령 지지율이 20% 되었을 때는 보통 나라에서 큰일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광우병 파동,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이 있었는데 그때 20% 지지율 지금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좀 전에 그 배 수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20%대가 깨진다라는 거는 핵심 지지층이 깨지기 직전에 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지층 내부에서부터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지지율이 있었던 적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이든 날리면 발언 때 그리고 5세 조기 입학하는 정책 현안에 대한 어떤 불만이 커졌을 때 20%대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지난 그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정기조 변화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지층까지 이반하는 상황에 온 것이거든요. 네. 최근에 그 여권의 총선 평가를 보면은 중수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도와 그다음에 그 수도권과 청년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국정 운영 자체를 이끌어가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아직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내일 오후 2시에 예. 만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인데요. 역대 영수회담을 살펴보면 영수회담 이후에 지지율 반등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 회담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네.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또 생각과
또 판단이 워낙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각각의 지지층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이라고 아예 몫을 박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할 말은 하겠다라는 것은 특검이나 또 25만 원 재난금융 할 이야기는 다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일입니다. 바로 29일 오후 2시에 1시간이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 최대 1시간 반 정도에 모두 발언하고 도착해서 인사하고 이래저래 또 같이 참석한 사람들 소개하고 이러면 20분 지나가고 한 30분 할 이야기하고 20분 더 덧붙여서 뭔가 성과를 거두어낸다.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영수회담을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네. 경우는 어떠냐면 대통령이 조금 더 파격적으로 기대 이상의 뭔가를 내놓았을 때 그럴 때는 뭔가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이 정도일 줄이야 하면서 성과가 나오게 되고 일정한 성과가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성과가 있는 영수회담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핵심은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해병대 특검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 경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한 경청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화답이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다 중요한 자리일 텐데요. 네. 핵심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의제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의제 없이 지금 만난다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상이몽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의제 중에 그 총리와 관련한 그 야권의 인준을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박영선 그 전 장관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특검 문제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선명성을 부각하는 내용들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본인도 민의를 반영하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더 강경하게 얘기할 건지 물론 이제 경제나 이런 것도 먼저 얘기하겠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거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살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조국 대표와 먼저 만났다는 것도 상당히 압박 카드로 이미 설정을 해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자기 말만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짧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꼭 이재명 대표에만 무게가 실려 있고 힘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특검이나 25만 원 재난금이나 또는 추가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을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또 협조적인 야당 대표로서요. 또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국정이 꼬이지 않도록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의정 갈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또 판단을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야당도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재명 대표도 점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도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총선 결과에 따른 회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드러나야 사실은 네. 좀 성공적인 그런 만남이 되겠죠. 네. 총선 참패 이후 지금 인적 쇄신 중입니다. 여권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론은 뭐 딱히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찾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나타나는 어떤 정황적 빅데이터 상의 분석을 보면 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더 마땅한 인물, 더 국민 여론이나 야당에서도 또 여당 내부도 마찬가지로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좋겠지만 네.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보면 소통, 그래도 정진석 의원 정도면은 국회 경험도 많고 좀 소통할 인물이 아니냐. 또 하나는 야당입니다. 야당과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본인의 또 책임 의식과 함께 또 발언의 비중을 실어서 힘을 실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정진석 그냥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니냐. 마지막으로는 충청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충청권에 대한 좀 민심도 고려한 그런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여야 지지율 살펴보면요.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도 뭐 1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 지지율 흐름은 어떤 총선 이전과는 좀 달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여당이,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이 과반을 했던 그 시기에 이제 민노당이 10석을 가져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와 비슷한 지금 그 정치 지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합쳐서 이 범야권으로 같이 분류돼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지지율이 이제 국민보다 높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야권 우위 지형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지층이 서로 긴장 관계인지 협조적인 관계인지 보는 게 중요한데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이 4월 16일, 18일 갤럽 그 차기 정치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많이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41%고 조국 차기 지도자로 조국을 보는 게 25%여서 이 지지층이 아주 꼭 이렇게 긴장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배 주장님, 근데 예. 갤럽 리얼미터 등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습니다. 총선 전에도 이 같은 흐름을 보인 곳이 있는데 총선 결과는 민주당 압승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유권자가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렇게 정당 지지율,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30%라면은 총선 결과를 반영한다면 지금 나와야 되는 민주당 지지율이 50%나 55%는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총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이 물론 민주당의 승리면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가 주는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해야 되고 민의를 수렴해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지.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 파장, 또 공천 파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천 또 논란도 있었고 그런 걸 따져본다면 앞으로도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서 22대 국회를 잘해야 충분히 그것을 정당 지지율로 평가를 해주겠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한 겁니다.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것은 다시 유권자들은 이제부터 평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네. 싶은데요. 그 이제 정치평론가나 패널 중에서도 총선 관련해서 당 지지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인데 그러면 그 같은 예측 지수는 앞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게 결과는 너무 동떨어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네. 잘못된 예측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네. 것인데 대체로 이제 3월 초만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하는 구도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평가되는 성격이 뚜렷한 선거가 돼버렸죠. 그래서 네. 정당 지지율이 아니라 최종적인 선거의 결과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준하는. 그래서 심판론. 예, 대통령 지지율이 한 조사 기준으로 한 36% 나오니까 36 긍정 지지율 곱하기 300명을 하면 국민의힘 그대로 108석이 나옵니다. 네. 그 지표가 선거 중후반부터는 더 중요한 지표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은효 수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총선 둘러싸고 여러 예측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 지표들 얘기를 하고 어떤 게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결과를 그렇게 시원스럽게 맞춘 그런 뭐 예측 지수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거를 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거는 민주당의 어떤 공천의 어떤 그 잡음이 있었던 시기에 이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인물을 가진 신당이 나타남으로써 민주당에게 불만을 가졌던 민주당 지지층 일부도 같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대권 주자를 가진 정당이 신생 정당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예측을 하지 못했던 네. 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금인지 아니면 혁신인지 이것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만나서요. 그 국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두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전체적인 여론은 그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건 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 혁신당 지지층의 어떤 이 긴장 관계 또는 협조 관계가 어떻게 나갈 거냐 이게 앞으로 이제 입법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그 술까지 먹은 만찬을 통해서
뭔가 껄끄러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를 많이 시켰거든요. 더군다나 네.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제 만나자고 해서 3시간가량 만났기 때문에 지지층 안에서도 이 우리 둘은 운명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긴장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입법 주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잘 털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네. 예. 배 수장님이 향후 예. 양당이 이제 공동 법안, 공동 정책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특검 등과 관련해서 이제 야권 연대 본격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야권 연대를 본격화할 경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나아가서 여야 지지율 흐름 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큰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네.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또는 비판 또 특검 사정 정국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층들을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뭐 6개월이 됐든 8개월이 됐든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선명성 경쟁이죠. 이 선명성 경쟁이 어느 순간인가는 분명히 피로감이 올 수밖에 없다. 그 피로감은 뭔가 거대 야당으로서의 충분히 책임감 있게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하는 요구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선명성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 경쟁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냐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의 더 좋은 민생 정책을 오히려 주도해 나갈 때 두 정당이 장기적으로 지지율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찬반 여론 팽팽하다고 하던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무려 7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로 21일 날 1,004명 대상 조사인데요. 찬반은 이제 전체 여론상에서는 엇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네. 호남하고 그다음에 30, 40대 여기서는 그 연임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60% 그리고 절반 약간 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다만 이제 서울에서 연임을 찬성하는 게 39.5, 반대가 48.0이어서 이 서울에서의 이 정도의 그 반대 여론이 있다라는 거는 향후 이제 대권 가도를 달릴 때도 이 서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이 연임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 명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예고하면서 지금 임시국회를 요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같은 기관에서 한 조사에서 보면은요, 거부권에 대해서 찬성 의견은 23.5%, 반대 의견은 65.2%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거부권을 찬성한다가 46.1, 반대 의견이 40.6이 나와서 보수 진영에서도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40.6%나 나왔는데요. 특히 지금 이 최상병과 관련한 그 이해관계자들의 발언이 지금 다 충돌하고 있어서 이게 공수처뿐만 아니라 특검으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총선이 민의를 수렴한다면 이것만은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 배 주장님, 예.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응답자의 65.2%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겠죠. 대통령의 거부권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좀 해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몇몇 의원들은 그런 입장을 그렇습니다. 내고 있죠.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특별한 전제 조건이나 국민에 대한 설명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검법이 검토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전처럼 특검법을 야당에서 올라왔는데 그냥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러면 상당히 또 국정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때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또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 또 야당의 의혹 주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짧게 덧붙이면 네. 최근에 공수처장 임명을 했는데 공수처 수사로는 이게 기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 갈등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 이것도 주요 현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좀 계속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긍정 요인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역할을 한 것이 의대 정원 확대였다면 지금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에도 부담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총선 결과로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됩니다. 또 정부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만큼 의료계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이것을 정쟁적으로만 총선 결과이기 때문에 다 백지화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도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내일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뭔가 국민 여론에 얻어낼 거면 야당도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해서 옳은 건 옳고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도 내겠다. 정부를 도와주겠다 하는 태도도 저는 상당히 도움과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야당이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전공이나 전문이나 의대 교수는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숫자는 뭐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하더라도 빨리 돌아와야 환자들이 우려가 환자 가족들의 걱정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은영 수사님, 네. 그 여론에서는 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어떻게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까? 이게 과거에도 사례를 보면 의학 분업이나 문재인 케어할 때 상당히 진통을 오래 겪었던 기업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 정부에서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3월 28, 29일 날 서울경제신문이 갤럽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은 어쨌든 증원하는 거는 찬성 의견이 굉장히 높은데 정부와 의정이 협상을 통해서 조정하라는 의견이 65%고요. 정부 네. 원안대로 가라가 31%여서 어쨌든 좀 반발짝씩 물러나서 이걸 좀 잘 해결을 해라라는 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어떤 점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뭐 가장 큰 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인데 짧게만 덧붙입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네. 작은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약속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해동이 아닐까 생각도 이번 주에는 이제 의정 갈등이 추가 진화되는 국면 이 부분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남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예. 정부는 다시 또 더 냉랭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20%대 초중반인데 그게 10%대까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정말 더 큰 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